안녕하세요. 청사녀입니다. 최근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 임금을 급수에 따라 동결하거나 1.7%를 인상하기로 했다는 예산안을 발표했는데요.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.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역사적으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었습니다. 이 그래프는 평균 임금 그래프입니다. 이 역시 우상향하는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. 부동산의 상승과 임금의 상승을 같이 봐야 하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대출을 끼고 사기 때문입니다. 한두 푼이 아니기 때문에 풀연금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. 이때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의 마음속을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150만 원의 월급을 받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. 이 사람이 한 달 동안 쓰는 생활비가 대략 50만 원 정도라고 해봅시다. 이 사람이 3억 원짜리 아파트가 마음에 들어 매수를 고민합니다. 70% 정도의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었을 때 30년 만기 2%의 이율을 가정하면 매월 77만 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. 모자란 금액 30%는 신용대출을 받기로 했는데요. 연이율 4%지만 이자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연간 지출되는 이자는 360만 원, 매월 30만 원 정도입니다.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인해 매월 지출되는 금액을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올까요? 100만 원 초반대이기 때문에 150만 원의 월급으로 충분히 생활이 가능합니다. 아파트만 마음에 든다면 매수 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. 몇 년의 시간이 지나서 이 사람의 월급이 300만 원이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. 생활비가 계속 50만 원 정도의 수준이었다면 이 사람은 250만 원의 여유자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6억 원짜리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.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는 시장 참여자들의 월급이 오른다는 것은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엄청난 힘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. 단순히 월급 100만 원이 오르는 게 아닌 매월 버틸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입니다.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몇 년이 지났지만 A라는 사람의 월급은 전혀 오르지 않아 계속 150만 원이었다고 해봅시다. 아마도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타기는 하지 못할 것입니다. 하지만 다른 조건들이 동일했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집을 팔지도 않을 겁니다. 하지만 금리가 올랐다면 어떨까요?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5%가 된다면 월 평균 상환 금액은 112만 원 정도가 되고요. 신용대출의 금리가 8%가 되었다면 매월 상환해야 되는 이자가 60만 원이 됩니다. 이런 상황에 놓인 A는 월급보다 매월 상환해야 하는 원금과 이자가 많아지게 되며 심지어 생활비로 쓸 돈은 한 푼도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을 팔 수밖에는 없습니다. 이번에는 생활비를 올려볼까요? 연이은 물가 폭등으로 인해 월급 150만 원 중 100만 원을 생활비로 써야 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. 금리가 한 푼도 오르지 않았지만 원금과 이자를 합쳐 107만 원을 내야 하기 때문에 A는 어쩔 수 없이 집을 팔 수밖에 없게 됩니다. 사람들이 자주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.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이야기인데요. 만약 이 농담처럼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월급은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인 상황이 실제로 벌어지게 되면 그때는 부동산 투자 비중을 전반적으로 줄여나가야 합니다. 부자가 되고 싶으신 구독자분들은 대한민국 평균 임금이 어떻게 변화하는지, 물가와 금리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계속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.